네,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활기차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 고고쇼에서 확실하게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매니저입니다. 지난주 VIP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김도구 매니저.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구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불안불안한데도 네. 지난주에 1위를 기록하셨어요. 네. 이 수익 비결이 정말 궁금한데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알아볼까요? 네, 자, 지난주 어제 시간은 사실 지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1등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그래서 어제는 강하게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이제 지수가 좀 안정을 찾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 시장이 하락했던 흐름에 제일 강력한 모멘텀 그것은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2007년 8년에 우리 증시가 폭락했던 2년 가까이 폭락했던 그 배경은 미국의 금융 위기였다면 지금 하락한 배경은 미중 무역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 뭔가 휴전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이제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는 흐름으로 가면 이 시장 불확실성은 좀 조금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금리 인하와 또 유럽 중앙은행의 다음 달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양적 완화를 포함한 그런 금리 인하, 또 중국의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정 정책과 함께 상승 반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지수가 지금 바닥권 등락을 하면서 주변 악재들이 하루는 악재, 하루는 호재 이렇게 나오면서 움직이지만 악재가 미치는 영향력이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어제 외국인들이 최근 1년 동안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수급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데 바로 어제 선물을 무려 1조 원이나 외국인이 샀어요. 이것은 지수가 박스권 하단 근처에 들어온다는 소식이고 그 포인트에서 바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그런 흐름.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지수를 본다기보다는 지금은 지수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신고가 흐름을 보이는 앞으로 미래에도 2년, 3년 후까지 상승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 산업 종목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최근 2, 3년 동안 상투를 치고 상투에 물려 있어서 버블이 꺼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나눠지니까 여러분 지수에 대한 것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이미 사실 주도주나 1등주나 황제주들은요. 지수가 바닥을 칠 때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등 했던 배경은 바로 이 신고가 가는 신주도주들에 대한 포트를 구성을 해서 가고 있고 이 종목들은 제가 누누이 언급드리지만 무릎을 이제 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릎을 지난 타이밍인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냥 통상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저점에서 한 100% 150%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무릎 매수 자리를 포착해내는 그런 솔루션이 있고요. 무릎 매수 포착 솔루션에 따르면 무릎을 지나는 종목들을 포트에 넣었더니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과거 10년 제가 5, 6년 과거 한 3, 4년 정도까지는 이 바이오주라고 하는 소위 실적은 안 되지만 뉴스나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 소위 이미 성장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성장주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개별 종목이었는데 약 테마주 비슷하게 해서 올랐던 부실주나 이런 소위 소설로 오르는 테마주들의 장세였다면 앞으로 10년간 또는 5년간의 장세는 이게 항상 이 엘리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소위 얼터네이션 전환을 한다. 지금 바로 직전까지의 파동에서 주도주가 부실주 내지는 소위 소설 쓰는 종목들이었다면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었다면 앞으로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훨씬 더 시장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 지금 무릎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산업과 관련되고 또 최근에 그 길과 세계 소위 IT와 지능화 사회의 선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포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공약 섹터를 보시면 한국의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바로 지능화 사회에서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중에서 이제 반도체나 또는 신소재 관련 종목들 또 장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제 포트에 포함이 돼 있고 미래 산업 관련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그 종목들 보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릎을 지나는 상석 탄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저희는 합니다. 무릎을 지날 때는 시세가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모레 오르고가 아니라 오늘 오르고 한 이틀 오르면 하루 쉽니다. 한 3일 오르면 이틀 쉽니다. 그러면 그 쉬는 자리에 분할 매수 3에서 5% 분할을 해서 똑같은 종목을 한 1주나 2주일 정도 전후에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무릎에서 포지션을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매수한 다음에 중기 목표를 고수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포트에는 FA 포트에는 아주 좋은 올해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나 미래산업 종목들은요, 이 산업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도 실적이 신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 신고가입니다. 지금 지수는 등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우리 증시에는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종목들은요,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포트에 담으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또 지난주 1위를 기록한 비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지금 대외적인 이벤트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이벤트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중시의 이제 핵심 요인, 시장을 움직이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소위 키 팩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SK그룹에 잠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워낙 신입사원 때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SKMS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Key Factor for Success라고 이렇게 돼 있죠.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 이것인데 지금은 이제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빙 팩터 이 중요한 키 팩터들을 찾아보면은 우선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지금 당장 이것이 무슨 호재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재선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될 때 제시했던 공약 중에 일자리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놓겠다. 거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온쇼어 전략이라고 해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럼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들의 그 내는 세금, 법인세나 이런 부분을 깎아주는 부분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으로 나갔을 때에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에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에서 그 미국으로 수입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려버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역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를 잔뜩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 그게 바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단초이고요. 이것은 원래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는 거였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미국은 이미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미중 무역 전쟁을 확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재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었는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주가 자체를 안정감 있게 상승을 만드는 것. 근데 최근에 미국을 제외한 이런 정책이 그 글로벌 교역을 약화시키고 무역 전쟁을 함에 따라서 세계 경기가 툭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들은 전부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 속에 들어가다 보니 결국은 미국도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서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네거티브로 흐를 때 침체에 들어갈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을 더욱더 확산시키게 되면 결국 미국 경기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지고 결국은 미국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뼈대를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더 늘리기도 어려워요. 그런 그 상황인데 한편으로 보면 말씀드린 바대로 미국 주가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10년 동안 올라서 천정권에 가 있어요. 더 빠지지 않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 대선 때까지는 결국 계속해서
계속해서 안정감 있는 미국 주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FRB에 대해서 왜 금리를 안 내리느냐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 미중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정전 상태라고 하는 그런 휴전 상태로 집어넣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이제 재선 때문에 요즘에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급하게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런 입장인데 어제 나온 얘기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이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침착하게 캄이라고 얘기하죠. 캄리하게 이 침착하고 조용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무역 협상 문제를 논해보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미국 쪽에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incerely라고 하죠. 바로 이 문맥 중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부사가 있죠. calmly와 sincerely인데 중국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냉정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하자는 거고 또 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sincerely라고 했으니까 아주 진지하게 지금까지는 그럼 진지 안 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걸 경계하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막다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두 가지 이 중국 측에서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sincere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형용사 내지는 부사를 보게 되면 이번 협상은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이 냉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정전이나 휴전에 가까운 그런 컨셉이고 sincere는 지금 마치 포카 치듯이 예를 들면 100 받고 200 더 레이스 하듯이 이렇게 갔던 무역 전쟁의 확산 국면은 여기서 차단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내년도 대선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은 아마 10월 정도 전후까지는 어느 정도 매조지를 짓고 국내적인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소위 지지율이나 이걸 끌어올리기 위한 소위 선거 전략에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문제에 집중하려면 해외적인 문제에 자꾸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10월 달에 열리게 되는 이란과의 소위 정상회담 가능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이제 봉합하고 해결은 못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소위 프리즈 하는 상태 묶어 놓으면서 이 동결하는 정도 수준에서 대외적인 문제들을 정리할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우리 증시를 하락시켰던 요인이었던 미중 무역 전쟁의 확산 이것이 일단은 멈추는 그런 단계가 안도렐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시장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고 금리 인하를 했고 또 이번 달로는 미국의 소위 테이퍼링이라 그러죠. 긴축 정책이 이제 중단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작업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적 관점에서 달러 유동성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 개도국 특히 금융시장과 소위 채권시장의 소위 정크본드 시장 이런 쪽도 안정을 찾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쪽에서 달러 유동성의 흐름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유럽의 금리 완화와 금융 완화 정책, 소위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전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이번 자리에서 지수 자체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완만한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종목별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수 전망까지 모두 해주셨는데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이 많으시잖아요. 네. 좀 시간이 부족해서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내용이 무려 9장입니다. 근데 네. 지금 한 장 갖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거든요. 5시부터 실전 수익률 게임 1위한 지난 주간 1등 김동우 매니저의 그런 무료 방송 잠시 후에 진행되니까요. 지수는 걱정하지 마라. 주도주는 이미 신고가에 가 있다. 황금포트 구축 전략을 잠시 후 5시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고고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와 돌아오겠습니다.